공복 달리기가 다이어트에 제일 좋다는데 진짜 다이어트 치트키일까요? 저도 당연히 해봤습니다. 안 먹고 새벽에 달리고 바로 일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살이 빠지더라고요. 살 빠지니까 좋아서 계속 했는데 아니 글쎄 생리가 멈추더라고요. 건강에 악신호가 켜졌습니다. 왜 실패한 걸까요? 건강하게 달리면서 살을 빼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공복 달리기의 진짜 장단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살도 빼고 건강도 지키는 방법 알아가실 겁니다. 초보를 위한 초보에 의한 초보러너의 모든 것 구독하고 달려라 하나와 함께 하세요. 공복 달리기는 참 매력적입니다. 사실 저는 아침에 달리다 보니 뭘 먹고 뛰는 게 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출근, 아이 등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식사하고 소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달리기를 하려면 뭐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될 겁니다. 눈만 뜨고 나가서 달리고 오는 편이 더 효율적이니까요.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우리에겐 최고의 장점이죠. 무엇보다 매력적인 건 강력한 다이어트 효과라는 거. 공복에 달리면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인 혈당이나 글리코겐이 낮다 보니까 체지방을 꺼내서 쓴다고 하거든요. 지방이 더 잘 탄다니 다이어트에 무조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들 뒤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 초반에 했던 실패담인데요. 이렇게 공복 달리기를 한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니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에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일단 뜁니다. 뭐 먹고 할 시간이 있나요? 달리고 오니 시간이 애매해서 이왕 하는 김에 간헐적 단식까지 병행할까 싶어서 안 먹고 일했어요. 대신 점심에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지 이러면서요. 처음에는 배가 고팠는데 체중계 숫자도 쭉쭉 내려가고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살이 빠지더라고요. 오, 달리기 진짜 다이어트 효과 있구나 했지만 뭔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리를 건너뛰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바로 공복 달리기를 멈췄습니다. 여성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요. 제 경험만 얘기하면 에이 저 사람 체력이 없어서 그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 하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복 달리기의 과학적 근거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지방 연소 효과.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운동할 때 탄수화물과 지방을 섞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공복 상태에는 바로바로 지방이 타는 형태이죠. 연구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더 높다고 나옵니다. 이건 분명히 장점이에요. 또 몸이 지방과 탄수화물을 오가면서 에너지를 쓰는 능력, 이른바 대사유연성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마라톤 후반부에는 몸이 어쩔 수 없이 지방을 태워야 하잖아요. 글리코겐이 바닥나서 지방을 강제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훈련 목적으로 가끔 공복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복을 너무 오랜 시간 유지하면서 고강도 달리기까지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비상 알람을 울릴 준비를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코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졸,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 쓰게 됩니다. 달리기의 근손실 논란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체내의 호르몬 밸런스까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리기 후에 식사까지 멈춘다? 그러면 정말 비상사태예요. 에너지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하게 되고 생식 기능 자체를 억제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르티졸이 장기적으로 배란 억제와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를 유발한다고 하니 무월경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지금도 공복에 달리고 있거든요. 살이 막 쫙쫙 빠지진 않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게 달릴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은 지혜롭게 공복 달리기를 하는 이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제대로 된 식사로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서 에너지를 잘 채우고 근손실도 막고 호르몬 불균형도 예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면 바나나나 두유, 단백질바 같은 간단한 음식도 괜찮아요. 평소에는 달걀, 아보카도, 간단한 과일까지 더해서 챙기고 있어요. 운동 후 영양 보충까지가 러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리기 강도와 시간을 꼭 고려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달리기를 저강도로 느린 조깅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10km 이상 긴 거리를 달리는 날에는 간단한 간식, 에너지 젤이나 가볍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고 달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인터벌 같은 고강도 훈련은 언제 해야 할까요? 저녁에 하는 날도 있고요. 아니면 식사를 꼭 잘 챙기고 합니다. 탄수화물을 공급한 뒤에 달리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 피곤한데 억지로 나가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저도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몸이 피곤하다는 건 코티솔 수치가 높다는 신호래요. 이때 공복 운동까지 하면 몸이 받아들이는 스트레스가 2배. 이런 날엔 과감히 쉬거나 오후에 컨디션 돌아오고 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달리기 이런 분들께 추천할게요. 첫째, 저강도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실 때. 둘째, 10km 이내로 짧게 달리는 날. 셋째, 운동 끝나자마자 영양 보충을 바로 할 수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지킬 수 있다면 공복 달리기는 지방 대사 능력을 높이는 아주 스마트한 도구가 될 겁니다. 반대로 인터벌이나 템포런 등 고강도 훈련을 하는 날, 90분 이상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을 더 빼려고 간헐적 단식을 이어가는 분들은 공복 달리기를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운동이나 다이어트 효과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근육을 갉아먹게 될 거예요. 공복 달리기는 다이어트라는 공식, 사실 일부는 맞습니다. 아침에 태운 에너지들이 하루 종일 애프터번 효과를 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게 되고요. 지방연소 비율이 높아져서 몸속 체지방을 줄여주기도 하죠. 하지만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거나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할 때는 단기간에 살이 빠지는 결과는 있겠지만 건강을 해치고 요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까지 모두 균형을 이룰 때 내 몸에 알맞는 건강한 몸무게로 안착될 거예요.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연속 혈당 측정기 주문했습니다. 공복 달리기와 혈당의 관계, 실험까지 해보면 더 깊게 파볼 수 있겠죠? 구독하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알고 계시면 좋을 정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기후보험인데요. 경기도민 1,420만 명이 이미 모두 가입되어 있대요. 점점 더 악화되는 기후변화. 요새 폭염 안내 문자 정말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최근에 온열 질환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온열 질환, 또 겨울에 한랭 질환으로 건강 악화가 발생하셨다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너무 뜨거운 시간에 달리는 거 건강에 진짜 해로울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어지럽고 탈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해 달리는 거니까 안전한 시간에 달리시고 수분 보충 잊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